정준영 사태 이후에 지금 많은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몰카.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장희영 교수님. 역시 불법적으로 여성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촬영해서 유포한 혐의인데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범인의 행각이라기보다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남자친구가 벌인 행위라는 게 충격을 주는 사건인데요. 일단 이 여자친구의 얘기에 따르면 가해자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의 몸을 불법 촬영하고 이제 알몸 촬영도 하고 동영상도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심지어 다수에게 유포를 했는데요. 네. 이 사실을 안 여자친구가 곧바로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근데 수사 의뢰한 그 내용을 좀 보자면 총 24회에 걸쳐서 본인의 알몸이나 이런 영상을 55개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영상이나 촬영물을 46개를 10회에 걸쳐서 유포를 했는데 이제 당연히 여성이 이걸 원한 건 아니겠죠. 이제 그런 여러 혐의로 여성이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의뢰를 하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3년 동안 사귀었던 여성에게 보세요. 정말로 입에 담기도 정말로 화가 납니다.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온라인에 유포했는데 24차례에 걸쳐서 55개 동영상. 정말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이런 피해를 당했던 그 여성분요.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정말 송구합니다만 여러분께 송구합니다만 어렵게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을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채팅한 게 있어서 봤더니 충격적인 등을 보게 됐어요. 네. 제가 발견했던 거는 새벽에 발견을 했는데 가해자는 옆에서 잠자고 있었고 저는 우연히 폰을 구경할 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몰래 촬영을 당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정신 상태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뭐 하나 때려 맞은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무언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뭔가 발견했다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했다는 이 대화 내용이 대체 뭐였습니까? 장희영 교수님.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새벽 시간에 3년이나 같이 이제 애인을 하면서 뭐 같이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내용이 이런 게 나옵니다. 사진을 일단 전송을 했는데 그 사진은 본인의 이제 알몸 사진이었고요. 제 와이프입니다. 수위 있는 사진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본인의 사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메시지를 보면 이게 단지 이 한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라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됐구나라는 또 끔찍한 내용이 나오는데 또 다른 사진 하나 올리면서 바로 이 사진이 카페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카페 회원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카페 회원들이 전혀 볼 수 없는 사진인데 이건 특별히 보여드리죠라면 또 다른 사진을 올립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단순한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같은 계절을 3번씩이나 반복이 될 정도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3년을 만났다라면 거의 이제 뭐 믿음으로 어느 정도로 이제 같이 합쳐진 사이인데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불법 촬영을 당했고 내가 이렇게 이 남성에게 이용당했거나 단지 또 이 남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쾌락을 제공하고 혹은 이걸로 수입을 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에 내가 이용된 3년의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여성이 받은 상처는 뭐 외상으로 몇 주, 전치 몇 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 남을 큰 상처를 받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게 김보람 변호사님, 이 사람이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진을 교환할 사람을 물색했다는 게 맞습니까, 진짜로? 네, 맞습니다. 단순히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공유한 차원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쪽지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네. 와이프 사진을 교환하시겠느냐? 네. 와이프 나이가 몇 살이다. 카페에 올리지 못하는 고수의 사진이 많다. 관심 있으면 쪽지 달라. 이런 쪽지를 보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이트에서 서로 쪽지를 보내고 주고받는 일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데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단체장에 어떤 음란한 동영상이 올라오거나 뭐 사진을 주고받거나 하는 부분에서 공유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는 문제를 이제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사건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쪽지를 받고 적극적으로 어떤 사진을 교환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서 네. 그런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유받았다면 네. 그 촬영 자체는 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제 몰래 한 거라고 하더라도 유포하는데 방조하거나 어느 정도 이제 개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요, 이 피해 여성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돼서 경찰에 신고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은 재판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여성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절규하는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 사람한테 나는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여태 살아온 게 이런 짓을 당하려고 여태 열심히 살아왔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이 제 몸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욕구가 돼버리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제가 감당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는데 이 남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제 모든 걸 가져가 버렸어요. 몸 자체를 도려내고 싶어요.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배신감, 충격, 불안, 뭐 등등 분노 등등 복합적인 감정이겠어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저희가 여러 차례 뉴스파이터도 다룹니다만 몰카 피해는 그 여성분들이 정말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몰카 사진 영상이라는 게 한번 온라인상에 유포가 되면 이게 지울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지울 수가 없죠. 지금은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이 생겨가지고 네. 옛날보다는 이제 국가의 뭐 정부 예산을 들여가지고서는 네. 초기에는 이제 지워주는 삭제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네. 그런데 일정 기간 후에 문제는 이 삭제하는 게 뭐 영원히 삭제를 못한다는 거죠. 네. 다시 또 그 동영상이 다시 살아나오는 이런 문제가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삭제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사실은 답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좀 한번 눈여겨서 좀 들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가해자는 지금 자신의 여자친구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뭐 물물 교환하듯이 뭐 또 비슷한 거 있으면 좀 올려달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도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동영상을 올리고 주고받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피해 여성의 인터뷰한 내용을 곰곰이 들어보면은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내 온몸을 도려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을 때 온몸을 도려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만큼 지금 이 동영상 범죄는 몰카 범죄는 네.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뭐 별로 인식이 없고 죄의식이 없고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당하는 피해는 이미 막대해서 네. 정말 인생을 모두 다 털어넣을 맞아요. 정도로 이거는 회복 불가능한 맞아요.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이러한 이제 동영상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포하지는 제발 말았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피해자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피해 성분의 그 힘들어하는 절규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 분노가 끓어오는 이 치밀한 이야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실수였다고.
실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자기가 한 모든 짓 실수였다고. 그 외에도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이제 변명을 하는데 자기를 포장을 하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 수가 있는지 양심도 없는 사람 같아요. 구속 영장 발부된다고 급해서 전화했다고 재인정하고 반성을 하니까 하면서 합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다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 말 듣고 또 알아놓고 지금 그런 일을 당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는 자기 자신들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최명규 원장님, 이 사람이 자기가 실수였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구속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봐달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말도 안 되는 게 범죄 행위가 발견된 후에요. 자신의 온라인 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럽니다. 뿌연 하늘만 보다가 깨끗해진 하늘을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라는 걸 올렸대요. 참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본인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이 여성은 이렇게 괴로운데 이런 일상적인 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또 반대로 이 의미가 네. 그동안은 혹시 자기도 들킬지 모를까봐 아슬아슬하다가 이제 안 들게 완전히 들켜놓고 나니까 네. 차라리 나는 마음이 편해라는 걸 올렸다 그러면은 진짜 공감을 못하고 더 무서운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은 들키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모르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네. 그런 다음에 막상 들키고 나서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화를 할 때 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도 내가 너한테 그동안 잘해주지 않았냐. 내가 그래도 널 뭐 때린 적이 있느냐. 내가 너한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뭐 너도 나를 용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요, 사실 이 피해 여성분이요,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신 이유는요, 정말 자신과 같은 이 몰카 피해자가 더는 이 대한민국 땅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어렵게 용기를 내시는데 사실은 자신이 당한 피해에 비해서 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데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분의 변호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아와서 합의를 종용을 했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와서 합의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무단으로 계속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본가까지 계속 찾아오고 하다 보니 아예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금 제3의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라든가 범행을 부인한다거나 이렇게 보지 않아서 구속을 그냥 영장을 기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둘 사이가 연인 사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감안을 해서 구속을 영장을 인용하는 게 어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보람 변호사님,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답니다, 법원에서. 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제 피해자 변호인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피해자를 회유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도 보이고 추가적으로 사실 지금 피해자 얘기로는 외장하드가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고 네. 지금 카메라 불법 촬영과 유포로 인한 피해가 정말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기술이 발전될수록 더 이런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카메라 촬영과 관련돼서 나오는 형량이 벌금형인 경우가 70%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들은 어떤 정말 살인이나 이런 거에 준할 정도로 당사자는 고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살을 도려내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이라는 네.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네. 처벌하는 논의가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가해자는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고 피해자가 오돌 떨면서 오히려 피해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이게? 정말로 법이 살아있다면요. 정말 이 짐승 같은 남성에 대해서 단죄를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